콘스탄티노플은 바다에서 볼 때 가장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신비한 동방을 상징해온 돔 지붕과 이슬람 탑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구경거리는 또 하나 있습니다. 육로로 콘스탄티노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우뚝 솟은 육로 성벽을 보고 누구나 그 장관을 잊지 못합니다. 비록 군데군데 부서지고 무너졌지만 그 위용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당당합니다. 1000여 년 동안 이 성벽이 파괴된 것은 단 한 번,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할 때였습니다. 이 성벽은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 불리는데 테오도시우스 2세의 치세에서 유일한 업적으로 남아있지만 사실 그가 겨우 12살이었던 때 공사가 시작되어 실상 그 성벽을 구상하고 집행한 사람은 테오도시우스 2세의 후견인이었던 안테미우스였습니다. 안테미우스는 능력과 원칙을 두루 갖춘 관료였습니다. 성벽 이외에도 페르시아와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도나우 함대를 강화하여 훈족의 왕물딘의 침략을 막아내었으며 알렉산드리아로부터 곡물 공급을 원활히 하여 수도의 밥줄을 책임졌고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가 죽자 뒤이어 실권을 틀어준 사람은 황제의 누나인 풀케리아였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의 치세 36년은 모든 권력이 누나를 비롯한 여성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풀케리아는 강하고 단호한 성격이었으며 권력욕도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신앙심이 강했고 당시 황궁의 분위기는 궁전이라기보다 수도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도 결코 어리석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취향은 종교보다 세속적인 학문과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면의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장성한 뒤에도 나라실을 누나의 손에 맡겼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는 누나 풀케리아가 발탁한 빼어난 미녀 아테나이스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인기가 높아졌으며 황제는 아내를 누나와 같은 서열로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그녀의 시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황후에 대한 시기심이 커졌고 이윽고 풀케리아는 어떻게든 황후의 위상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아테나이스의 말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방에서 서방 황제 호노리우스의 이복누이인 플라키디아가 라벤나에서 호노리우스에게 시달리는 생활을 견디다 못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콘스탄티노플에 조카에게로 피신을 왔습니다. 얼마 안 가 호노리우스가 사망하자 한 문서 담당관이 서방의 황제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는 서방 황제의 지위가 초라한 하급 관리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군대에게 조카 발렌티니아누스 3세를 호위하게 하여 이탈리아로 보내었고 동방군대는 라벤나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국의 동방과 서방은 정치적으로 별개의 존재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적으로도 더욱더 강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이렇듯 제국 양쪽의 삶이 따로따로였던 데에서 비롯된 아주 중요하고 현저한 특징은 언어적 분리였습니다. 서방에서는 그리스어의 지식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라틴어를 쓴 데 반해서 동방에서는 비록 라틴어가 예나 지금이나 전 제국의 관용어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장려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그리스어에 밀려났습니다. 동방의 그리스화는 부단히 계속되었는데 이 추세는 테오도시우스 2세 때 특히 강화되었습니다. 황후 아테나이스는 헬리니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은 황궁 너머로 퍼져갔습니다. 라틴 요소가 그리스적 요소로 바뀌는 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향력 아래 그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라틴적 요소들이 그리스적 요소로 바뀐다고 해서 그리스도교와 충돌이 발생할 일은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적 요소와 그리스도교의 조화가 비잔티움 세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는 기독교와 고대 문명문화의 모범적인 공생을 추구하여 테오도시우스 법전을 편찬하였는데 이 새로운 법전은 제국의 법을 보다 확고한 기초 위에 올려놓았고 제국의 통일성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법은 동방과 서방 모두에 적용되어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과 라벤나는 우호적인 관계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동자적인 길을 가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이 적용된 것은 동방이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 시기 동방은 다시 한번 중대한 대외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로 훈족의 왕 아틸라로부터 야기된 것이었습니다. 훈족은 처음 중앙아시아의 스텝에서 나와 유럽에 쳐들어왔던 때에는 로마 제국과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차점 발칸반도를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아틸라의 군대는 콘스탄티노플까지 공격했지만 테오도시우스 성벽으로 인해 물러났고 대신 평화협정이라 붙여진 막대한 공물을 받아 동방 제국을 남김없이 쥐어짜는 후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갈리아 지방을 습격한 아틸라는 카탈라운 평원 전투에서 서로마의 장군 아이티우스에게 패배하였으나 2차 원정에서는 이탈리아로 쳐들어가 서로마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를 수도 라벤나에서 몰아내었습니다. 서로마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공물을 제공하고 협상을 맺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다 아틸라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곧바로 그의 거대한 왕국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훈족의 위험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내적으로 쇠약해진 제국 서방의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티우스가 살해되고 발렌티니아누스 3세마저 살해되자 이탈리아는 혼돈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황은 눈에 띄게 암울해졌고 아프리카의 반달족, 갈리아와 히스파니아의 서고트족들은 차례차례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 치세 말기에 동방의 비잔티움 내부에서도 다른 의미의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균열의 쟁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느님의 관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까다로운 문제는 수백 년 동안이나 동방과 서방의 그리스도 교권에서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신의 피조물이므로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325년 여름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개최하여 성부와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는 것과 그리스도는 성부와 더불어 영원한 존재임을 규정한 이래로 이단으로 몰리긴 했으나 4세기 내내 콘스탄티누스 1세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호의를 보여 이러저러한 형태로 존속했으며 황제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역사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바로 고트족과 게르만족에게 그리스도교가 전파될 때 그들은 아리우스파 그리스도교를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신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게 그들에게 더 맞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동고트족, 서고트족, 수에비족, 부르군트족, 반달족이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의 확산에 일조했습니다. 후에 게르만족 왕국들이 가톨릭으로 전향하고 8세기의 아리우스파는 소멸하였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의 치세에 이 문제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아 정통교리에서 두 개의 종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는 콘스탄티노플의 네스토리우스 종파였는데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생각한 것처럼 신과 인간의 단일한 위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신 두 개의 위격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성설이라고 합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를 단순히 그리스도의 어머니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은 동방 제국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나 알렉산드리아 주교인 키릴루스가 그에게 맞섰습니다. 키릴루스는 성모는 하느님을 잉태한 자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고 그리스도는 신과 인간이란 두 가지 성격의 일치결합인데 그리스도는 신과 사람이 결합한 하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단성론자라고 합니다. 431년 에페소스 공의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키릴루스가 승리하면서 네스토리우스는 파문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자리는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으나 이제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의 주교들은 극도로 강해진 알렉산드리아파의 합동으로 대항했습니다. 서방과 동방이 서서히 멀어지는 상황에서 동방에서는 테오도시우스 2세가 사망하고 군인 출신인 마르키아누스가 황제의 누나인 풀케리아와 결혼한 후 동로마의 새 황제로 등극하였습니다. 새 황제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혼족에게 바치는 연례 공물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도박은 맞아 떨어졌는데 당시 혼족은 서로마 제국의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잔티움의 국보를 튼튼히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묵은 문제들, 바로 그리스도 단성론을 둘러싼 문제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하나의 존재에 A와 B 두 가지가 존재함. 키릴루스파는 하나의 존재에 A와 B 두 가지 존재가 어우러져 새로운 C가 존재함. 칼케돈파는 하나의 존재에 A와 B 두 가지 존재가 어우러져 A, B라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존재함.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의 대립관계는 3년 동안 각종 종교회의가 소집되고
주교들이 해임되었다가 복위되는 등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에페수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온갖 음모와 술수, 폭력과 욕설, 저주와 파문이 난무했습니다. 마침내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여기서 키릴루스의 단성론과 네스토리우스파 둘 모두가 단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잔티움의 중앙부와 제국의 오리엔트 속주들 사이의 간극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도 단성론을 지지하며 비잔티움 교회와 오리엔트 교회의 대립은 이때부터 초기 비잔티움 제국의 가장 격렬한 교회 정치 및 국가 정치상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특히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심하게 나타나 이집트의 콥트 교회는 지금도 단성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는 그리스 정교회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서방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또한 칼케돈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에서 총대주교의 직함을 부여하고 로마 교회와의 사실상 완전한 동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주장하던 옛 로마에게 칼케돈 공의회의 승리에 대한 기쁨을 철저히 박살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 비해 세속적인 지원도 많이 받지 못했을 뿐더러 침략자들과도 수시로 협상을 벌이는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6세기에 다시 비잔티움에 편입되어 8세기까지는 비잔티움의 통치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타국의 공격으로부터 로마를 적절히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주교들은 자신들의 허약한 정치 현실을 성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우월한 도덕적 권위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동방과 서방의 근본적인 교리의 차이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451년의 칼케돈 공의회에 따라 성부로부터 나왔다고 정의한 성령의 근원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정교회의 입장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본질을 가진 삼위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본질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 삼위는 또 각각 고유의 위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방은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령은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왔다는 교리를 받아들였다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필리오쿠에를 이단으로 규정하자 철회한 후 동방교회의 입장을 따랐으나 11세기에는 서방교회의 자립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필리오쿠에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해석을 붙였습니다. 구로마의 힘이 강대해지자 전과는 다르게 신로마와 접촉이 잦아졌고 양측은 서로 간의 사이가 큼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는 누룩 넣은 빵을 사용하고 서방에서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하는 것, 모든 성직자에게 일괄적으로 독신을 강요한 서방과 달리 동방은 사제와 하급 성직자들에게는 허용한 것, 로마 교황의 수익권 문제, 사순절이 되기 전주에 치즈를 섭취한 동방과 달리 특정 단식일에는 치즈를 먹지 않는 서방. 이런 것들은 점차 영원한 분열의 상징이 되었고 그것은 끝내 교회의 분리로 이어졌습니다.